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와 직선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라고 한다, 그치? 자, 우리 요 유형 자체 잘 받아야 돼. 근데 원과 직선도 원과 직선인데 원과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었지.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아, 그러면 K를 써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뭐 이거 원방 쓰고 는영 쓰는 거 이거 잘 들어놔. 이거 조만간 내가 오늘 나눠주려고 내가 뽑아놨나 모르겠다. 안 뽑아놨어. 자, 아무튼 그 녀석 나눠줄 건데 그때 너희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그때 한 번 더 정리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라서 K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도 넓이가 최소인 거는 K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넓이가 최소인 거 찾을 때는. 자, 지금 일단 요거는 직선이니까 마무리 짓고 그 교재 들어갈 때 지금 평내는 벌써 그 교재 시작했거든.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안 해가지고 요번 주 중에 나가는 게 목표예요. 요번 주 금요일 날.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동을 웬만하면 끝내버릴 거야. 아무튼 계속하자.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과 직선에 대하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노란 색깔 점들을 지나는 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야.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요런 원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을 찾으러 가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원들은 누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이 현을 반드시 뭐 하게 되겠어? 현으로 말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겠지. 그러면 이 빨간색 현을 가지고 있는 원들은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현이 그 원에서 가장 큰 현이 돼버리면 원은 상대적으로 다시 작아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원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해 주자면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해준다? 너희들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주면 되겠네? 요 길이를 찾으러 들어가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뭐야?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은 뭐라 그랬지?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찾아주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읽어주기만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그려지고 2배 해주면 자, 지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그러면 반지름 읽으러 가보자.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5요. D 찾으러 가보자. 중심 0,0에서부터 어느 직선까지?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찾으러 가보자. D는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루트에 집어넣고 분모로,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뭐요? 빵빵 집어넣은 절대값의 5. 즉 얼마? 루트 5가 나온다, 맞죠? 그래서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25에서 5를 빼주면 루트 20. 그래서 요 녀석은 뭐야? 역시 똑같아지니까 전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루트 5가 되겠지. 루트 20이 2루트 5니까. 됐나요? 근데 일단 지금은 넓이를 구하세요니까 답은 얼마? 20파이. 됐죠? 됐죠? 예, 72번으로 갑시다. 원과 직선의 두 교점 PQ와 원의 중심 C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CP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자. 다시 뭐라고? 어떤 원이 하나가 있대. 그리고 원 말고 직선이 하나 있대. 두 원과 직선이라는 두 도형의 교점을 PQ라고 잡았대요. 그리고 PQ와 중심 C, 원의 중심 C, 얘를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CPQ를 그려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다?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양수 m을 찾아주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뭐가? 여기 반지름의 길이 우리가 이거씩 정리만 하면 찾을 수 있거든. 그 거리랑 얘가 같아지도록 하자. 그러면 결국 이 길이를 구해서 는 r이라고 비교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럼 여기 있는 길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또 그러면 중심의 좌표 찾고 반지름의 길이 찾기 위해서 식을 변형을 해주면 x-4의 제곱에 y의 제곱, 미쳤나봐요. x의 제곱에 더하기 y-4의 제곱은 얼마예요? 4의 제곱 16이에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 0,4.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4. 됐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4가 돼야 돼. 그래서 요 길이를 찾으러 가자. 오케이? 뭐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을 살짝 형태 변형합시다. 그러면 D를 찾아볼까요? D는 뭐예요? 루트 m제곱에 더하기 1 분의 0,4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의 절대값. 근데 그게 뭐랑 같아져야 돼? 아, 아니네. 미안요. 얘가 D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얘의 길이를 찾으러 가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요 D가 결국 뭐가 되면 돼?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도 되겠네? 2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잡아도 되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 쓸 필요 없이 바로 나오잖아요. 됐죠? 얘는 12 분모에 있는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버리자. 그렇게 되면 m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돼요? 12가 되면 되죠? m제곱은 얼마예요? 11. 답은 뭐예요? 루트 11이 되겠네. 되었니? 계산 맞니? 72번? 맞네요. 됐죠? 73번 갑시다. 뭐 정리하게? 그래요. 그러면 몇 번이냐 숙제? 73번? 뭔 소리야? 73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근데 원 C가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뭘 찾아주세요?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고 X축에 접합니다. 자,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아주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니까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A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9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미지수의 개수는 항상 최소한으로 잡아주세요. 두 번째, X축에 접합니다. 둘 중에 어떤 좌표를 반지름의 길이처럼 사용을 해줘야 돼? X축에 접하니까 무슨 좌표? Y좌표요. 그쵸? 이것들이요. 또 시작됐네. X축에 접하면 Y좌표를 반지름의 길이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맞아? 축에 접하는 거.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잡아줘야 돼? x-a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a-9의 전체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9로 하든가 a-9로 하든가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부호 맞추기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뭐야? 이게 바로 원 C의 방정식을 첫 번째 줄은 완료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라고 하면은 X축 이런 거 괜히 좌표평면 쓸데없이 다 그리지 말고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 보자.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미쳤나봐요. a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됐어요. 그리고 잘린 현의 길이가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럼 현의 길이 얘기 나오니까 또 뭐 하러 가야 돼, 현민아? 요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치?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에 a-9로 해놓고 그치?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양수야. 그치? a는 양수니까 그냥 a로 사용합시다. 그러면 뭐 해주면 끝나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끝나겠네. 맞나요? 요거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야? a-9의 절대값에 다시 제곱을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81는 뭐예요? a제곱에 더하기 9가 됩니다. a제곱 사라지고 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a 풀 수 있겠네. 넘어가자. 우변에서 18a, 좌변에서 넘어오니까 얼마야? 72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나눠 떨어져라 제발. 4. 됐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절대값에 a-9였으니까 4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네. 됐죠? 오케이. 네, 끝. 그 다음 뭐야? 77번. 직선과 원, 두 원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와 B의 합이 얼마? 3이 되도록 하세요. 지워도 되냐? 그래요. 빨리 지워버리고 차라리 유튜브 조회수를 올릴까?
자, 다시 직선과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점의 개수가 일단은 뭐 두 가지가 나온대. 두 원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교점의 개수를 더해줬더니 얼마가 나온대요? 3이 나온대요. 그러면 한 원은 교점이 하나고 다른 한 원은 교점이 두 개가 되세요. 그렇지?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풀면 되겠네. 첫 번째, 얘랑 접할 때 얘랑 두 점에서 만나기. 얘랑 접할 때 얘랑 두 점에서 만나기. 됐죠?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았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 문제는 뭐랑 뭐를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반지름 R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D와 R을 비교하면 된다 그랬고, 그치? 판별식도 맞긴 한데 대입해서 판별식 쓰기 위해서 2차 방식 정리하는 게 더 오래 걸려. 그래서 D랑 R로 가세요. 알았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D와 R 중에 누가 커? 접한다라고 할 때는 D와 R이 어떻게 돼요? 만나지 않을 때는 D와 R이 어떻게 되죠? 내가 외우라고 했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머릿속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D가 짧아, R이 짧아? D가 짧잖아. 그래서 요거.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지. 알았지? 그림 그리면서 가세요. 알았죠? 고3이 돼도 마찬가지야. 못 외워 이거는. 까먹어 외우면. 알았지?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얘를 먼저 잡아보자. 그러면 어디?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1,0이라는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 d를 찾으러 가자. 어떻게 됩니다? 루트 1 더하기 1 분의 너무 귀찮네 이 문제. 1 더하기 0 마이너스 k의 절대값 2랑 누구를 비교하자? 반지름 1을 비교하자. 알았죠? 그때 뭐가 되도록 하자? 반지름이 더 크도록 해보자. 그리고 그때 동시에 이 원과는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갖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 d를 찾아주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얘도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절대값. 그 녀석이랑 1이 뭐가 되도록 하자? 같아지도록 하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한 개 만나게 되는 거고. 됐지? 두 번째로는요. 얘랑 똑같은데 반대로만 가면 되니까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의 1 마이너스 k 그게 1이랑 같아지고 밑에 있는 거는 뭐야? 절대값의 마이너스 k 루트 2는 얼마? 1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도록 하자? 얘가 더 크도록. 그렇지. D가 더 작도록 해보자. 그럼 이제 두 개 다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귀찮으니까 계산생략 해도 될까? 해도 되겠지?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K에 대한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K는 이놈에 의해서 두 개가 나와 값이. 근데 둘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여기에서 찾아서 여기서 확인만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절대값의 1-K가 루트 2가 되는 거지. K가 두 개 나오겠지. 근데 둘 중에 얘를 만족하는 K값 하나 나오겠지. 여기서 값을 찾아서 여기서 확인만 하는 거야. 부등식 푸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 계산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여기서도 여기서 값을 찾아서 이거 만족하는 거 확인.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최대 4개까지는 나올 수 있겠네. 됐지요? 81번으로 가볼게요. 딴따란따라. 이번 주가 너네가 학교 가는 날이? 아니야? 다 지난주에 갔었어? 평내랑 반대지 맞다. 갈게요. A 3,1에서 원에 근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결국 PQ는 현이다. 알고 있죠? 점에서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접점을 각각 P와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는 현의 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현의 길이 찾기 문제야. 그럼 뭐 해야 돼? 중심에서부터 그 접선까지의 거리 양쪽이 똑같겠지? 당연히. 그치? 또는 반지름으로 가도 되고. 됐죠? 뿅.
중심이 어디야? 0,0에서부터 3,1까지의 거리예요.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왜? 왜? 뭐가요? 아이씨. 자, 무시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길이 찾는 게 PQ야, PQ. 어떻게 찾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얘를 찾는 게 아니거든. 얘를 찾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PQ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너네가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D를 찾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데, 빨간색 방정식 찾을 수 있어? 아니요. 그래서 뭐 하러 갑니다? 얘는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그림을 막 쪼개던가 어쩌던가. 그러면 아무튼 다시 질문.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 여기서? 저 빨간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뭐 피타고라스 어떻게 써? 빨간 길이 찾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빨간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찾으려면 얘를 찾거나 얘를 찾아야 돼. 모르잖아. 뭐라고? 필기장. 자네는 어떻게 푸는가? 제가 이거 질문했어요. 아, 너요? 아, 미안해요. 뭐 이거 뭔데? 넥슬라이스. 어? 아, 요새 헨리 넥슬라이스 또 보고 터져가지고. 다들 고민 좀 해봐. 그림을 어떻게 잘 뜯어주면 저 빨간 색깔 놈들이 길이를 찾을 수 있을까? 아, 봐라. 네.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법칙. 법칙? 무슨 법칙? 직사각형에서 내렸을 때 나오는 직사각형이 어디 있어? 아니,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여기서 P를 구하고 OA 구해서 그렇지.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 뭐가 있냐면, 자, 그림 색깔로 표현해 줄게.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이놈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반대에서도 성립해요. 두 번째, 요 놈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세 번째, 이 두 개 곱은 이 둘의 곱과 같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있잖아. 먼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얘 길이 찾을 수 있어. 얼마야? 루트 10이다, 그치? 얘 길이 찾을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10에서 4 빼주면 6, 루트 6이에요. 그럼 얘들아, 필기야 잠깐 볼래? 얘는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또는 소공식 쓰면 되잖아. 얘 곱하기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놈 절반 곱하기 루트 10이에요. 알았어요? 그거 쓰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알았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혹시 까먹었던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성질 3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 것까지 하면 4개. 알았죠?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하면 5개. 근데 그럴 때는 빼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다들 고개 들어봐요. 무슨 방정식이 있냐면, 접선의 방정식 말고 법선의 방정식 말고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또 있어. 이거는 교육과정에 없는 겁니다. 자, 극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원 밖의 점, 원 위의 점이 아니야. 원 밖의 점 A, B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할 때, 그때 직선 PQ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A, B에서 그은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 A, B에서
중심 0,0 중심 0,0짜리 원에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지. 그때 만나는 점들을 P와 Q라고 하게 되면 PQ를 연결한 직선을 우리는 극선이라 부른다고. 그 극선의 방정식 공식은요,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어머,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풀면 돼요? ax 더하기 by 더하는 r 접선 공식이랑 비슷하지 않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 쓰고 소공식 쓰는 거 잘했어. 그게 원래 모범 답안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고민을 하기 전에 뭐 해버리면 끝나버려? 아까 말했듯이 극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원의 밖에 있는 3,1에서 그은 접점들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기 전에 답이 나와버리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찾는 방법도 하나 더 있다. 참고해두세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줘. 그래서 너희들도 알고 계세요. 알았죠? 그러면 뭐야? 0,0으로부터 얘까지 거리 루트 얼마? 10분의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하는 0으로 바꿀게. 그럼 뭐야? 절대값의 마이너스 4. 됐지? 그게 뭐예요? 얘예요. 루트 10분의 4. 알았니? 그러면 얘는 유리화 해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고 요 길이 찾으러 갈 수 있을 겁니다. 찾아가 볼까? 얼마야? D라고 하지 말자. 아이고, 4에서 제곱해서 뺍시다. 10분의 16, 5분의 8. 얼마예요? 5분의 12. 루트만 씌워주고 2배 해주면 답이 되겠네. 알았니? 그럼 답은 뭐예요? 5분의 2배 합니다. 4루트 15.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참고해두세요.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교육과정에 없어. 교육과정에 없는데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써두세요. 교육과정 외라는 얘기는 응용이 아니라 교육과정 외라는 얘기는 서술형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서술형 없는 너희들은 이번에 써도 된다 안 된다? 열심히 쓰세요. 알았죠? 88번으로 가보죠. 필기장 알겠니? 극선 잘 기억해놔. 아, 추우면 뒤에 너희들 금요일에 얘기했지. 담요 사놨습니다. 쓰세요. 쓸 수 있지. 새로 사놓은 거야 이번에. 근데 털 먼지 좀 많으니까 새 거라서 좀 털어서 써. 화장실에서. 어머. 널 털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88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원 위에 있는 점 A와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놓여 있대. 이거는 BC도 따라 움직이고 AB나 AC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쵸?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자, 근데 여기서 뭐 해주세요? 정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 최소 값 찾아주세요. 자,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원에서 원 밖에 어떤 직선이 있어. 거기 위에 정점 A랑 고정된 점이란 얘기지. 정점 B가 놓여 있을 때 그때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뭐라고 잡고 C라고 잡고 넓이의 최대 최소 이런 문제도 있고 쟤도 있어요. 물론 자주 나오기는 쟤가 더 자주 나오고 유형은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얘는 정점들이다 보니까 뭐가 일치합니다. 밑변의 길이는 항상 일치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에 비례한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 문제는 높이가 최대 최소면 되고 높이는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일직선 거리가 되는 거니까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직선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가 되겠네요. 또는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최대인 경우 최소인 경우는 결국 원의 센터를 지날 때 그때 얘가 미니멈이고 얘가 맥시멈인 걸 알다 보니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는 여기에서 발생할 거고 최대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라는 걸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찾아간단 말이야. 정삼각형도 똑같습니다. 세변의 길이, 밑변 높이 다 바뀌는데 근데 결국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누구랑 관련돼? 높이랑 관련된단 말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높이가 커지면 정삼각형의 넓이도 결국 커지는 거고 높이가 짧아지면 작아지는 거니까 높이는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 거리가 가장 짧을 때 클 때를 비교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야? 요렇게 이 정삼각형이 가장 작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때의 정삼각형이 가장 클 때의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이를 구하러 가자. 높이는 원의 센터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반지름을 빼면 최소 높이, 최대 높이가 나옵니다. 최소인 높이는 결국 뭐가 되냐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얼마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까지의 거리니까 0,0으로부터 거리 루트 2분의 4 2루트 2 오케이 땡큐. 높이는 그러면 2루트에서 반지름 길이 얼마를? 루트 2를 뺀 거 루트 2가 최소고 최대 높이는 높이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다?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더한 3루트 2가 최대의 높이거든. 됐죠? 여기 구한 얘가 지금 D예요, D. 오케이? 지워도 되지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높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 대신에 높이랑 넓이를 연결시킬 수 있지. 얘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니?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잖아.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A1을 찾아서 그 A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에서 A2를 찾아서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역시 계산은 생략할게요. 오케이? 92번으로 가자요. 두 개 잘 기억해놔요. 자주 나오는 단골이에요. 92번. 와. 넘어가도 됨? 가자. 원 위에 어떤 두 점이 놓여 있습니다. 원 위에 두 점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한쪽 편으로 AB가 쏠려 있을 때 뭐 하자?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자. 그게 바로 뭐야? 높이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겠네. 네, 끝났어요. 이거예요. 건이야? 어허, 이 자식이 거기 가서 앉아있을 거면 왜 나가냐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어나. 책상 뒤로 밀어. 이불까지 덮고 이제는. 거기 가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을 거면은 더군다나 무릎 담요로 덮어버리면 여기서보다 더 졸리지 않을까? 그렇지. 의자 뒤로 밀어 빨리. 됐죠? 이런 식으로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대충 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도는 찾아가자. 원이 있어요. 반지름 길이 5짜리. 그림이 이상해요. 다시 그릴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 있겠다. 그치? 0,5 여기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AB라는 현 또는 선분 AB는 반드시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예요.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거기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그게 높이가 되는 삼각형을 찾아주면 돼. 자, 다시 뭐라고?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그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누구를 찾아주세요? D를 찾아주세요. 거기서 원의 반지름을 더해주세요. 그게 뭐가 되도록 하는? 높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삼각형을 만들면 그게 바로 넓이가 최대일 때입니다. 알았죠? 밑변의 길이는 A와 B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D는 바로 나오는 거고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예. 계산은 역시 생략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겠어? 오케이? 어떻게 하라고 다시? 높이 어떻게 찾는다고? AB를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D를 찾는 거야. 거기다가 반지름 얼마냐? 5.
반지름 5를 더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높이입니다. 오케이, 패스. 다음 몇 번? 1274번으로 가죠. 자, 여기서부터는 숙제 풀이 겸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 이동. A반도, L반도 지난 시간에 내가 이동 설명 안 한 채로 바로 숙제 냈었다, 그치? 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새 교재 들어가서 할 거야. 센에서 안 할 거고. 알았지? 그래서 오늘 바로 준 거 오늘 쓰게 되겠네. 오늘부터 바로. 자, 다시 도형의 이동입니다. 어떤 이동과 어떤 이동이 있죠? 점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 평행 이동 지난 시간에 숙제로 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모두 다 두 가지 이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을 이동하는 것, 두 번째는 도형을 이동하는 것. 맞죠? 점을 이동하는 평행 이동. 자, 몇 콤마 몇을 시작합니다. A, 0이라고 하는 미쳤나봐. A,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 점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얼마만큼? M만큼. 그러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A 플러스 M, B가 됩니다. 맞죠? 평행이동 시켜준 만큼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B 더하기 N이 됩니다. 그리고 A, B를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서 Y축의 방향으로도 N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뭐가 되지요? A 더하기 M, B 더하기 N이 됩니다.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쉬워가지고 내가 생략했던 거야. 알았죠? 두 번째, 어떤 거? fx, y는 0. 이 x, y는 좌표라는 의미가 아니라 x와 y라는 문자를 가지고 만든 f라는 도형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원방도 직방도 일반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치? 그 일반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형이 있어. 자, 얘는 기억하나?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도형 뭐로 갑니다? 라고 했었죠? 석형아? 도형 어떻게 된다? x-m, y가 됩니다. 자,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필기씨 어떻게 되죠? y-n. 평행 이동시켜준 정도의 부호 반대되는 만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축, Y축의 방향으로 동시에 N만큼 평행이동 시켜주게 되면 뭐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까먹은 채로 또는 내가 쌤 잘 보고 공식 외워서 푸세요 했는데 이게 지금 대답이 안 되면 지금 자네 숙제 안 한 거지? 이 새끼야.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왜 부호 반대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평행 이동을 하면 분명히 식은 바뀌기는 한데 식 자체를 그냥 새롭게 만드는 식은 아니거든. 좀 움직인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떤 도형이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그 위에 점을 a, b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라는 점의 좌표가 되고 그것도 역시 대입하면 성립하는 어떤 도형이 존재할 텐데 그 도형을 나는 f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 오케이? 새로운 함수 g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도형이 얘를 지납니다. 지나다 보니까 뭐가 성립합니다. a를 넣고 b를 넣으면 0이 됩니다 라는 식이 성립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냥 f 안에는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면 0이 된다라는 식이 성립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도 f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성립하는 식을 만들고 싶은데 성립하려면 a 더하기 m이 들어오지만 a가 있어야 되고 b 더하기 n이 들어올 거지만 b가 됐을 때 그때 성립합니다라는 거는 아까 내가 여기서 밝혀놓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a 플러스 m과 b 플러스 n이 들어갔을 때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 f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 플러스 m을 없앨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넣어주면 a가 되고 넣어주면 b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한 번만 이해해두면 돼요. 또는 그냥 궁금증 해소 정도지 학교 시험에서 어차피 안 물어봐. 그 외울 때 부호 반대라고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평행이동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설명 없이 자 숙제 쌤 보고 또는 방학 때 배웠던 거 떠올려서 잘 풀어와봐 라고 했던 건데 안 한 사람들이 또 꽤 있네요. 아무튼 이겁니다. 알았죠? 그럼 당신들이 지금 질문한 74번 문제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자. 세점 0,0, 2,0, a, b 세 점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각각 O', A', B'이라고 한대요. 그쵸? 근데 B'이라는 점의 좌표가 3,2 루트 3이 된다라고 하고 O', A', B'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원래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었을 거 아니야. 세 꼭지점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똑같이 이동시켜주고 똑같이 이동시켜주고 똑같이 이동시켜줬을 때 그때 똑같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점 O, A, B 얘네를 가지고 정삼각형입니다를 먼저 만들어 봐봐. 0,0이 있고 2,0이 있어. B는 어디에 존재해야 정삼각형이니?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거나 여기 있어서 정삼각형이 될 수 있는데 A와 B를 곱하면 양수니까 B의 X, Y 좌표들은 모두 다 양수거나 모두 다 음수여야 합니다. 즉 1, 4분면에 있거나 3, 4분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1, 4분면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럼 B라는 점은 현재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B라는 점은 1, 루트 3에 존재하겠네. 뭐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얘를 이동한 점을 B'이라고 불렀는데 그 점이 하필이면 어디로 갔네? 3,2 루트 3으로 갔네. 그러면 X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했을 거고 Y방향으로는 루트 3만큼 평이동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M이고요. 그게 바로 N입니다. 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알았죠? 답 뭐냐? 루트 3이냐? 루트 3이네? 뭐가요? 땡큐. X방향으로 이만큼입니다. 답은 그럼 뭐예요? 2 루트 3이 답이겠네요. 숨차다. 숨차. 됐죠? 다들 알겠냐? A반들 알겠냐? 평행이동 다시 한번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내가 벌써 한 4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L반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한 유형들을 다루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앞에서 방부등식 할 때는 뭔가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 그치? 이차함수에서도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원방은 흐름 자체도 몇 개 있기는 한데 그걸 떠나서 문제 유형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각각이 좀 다른 유형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 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주긴 많이 풀어주는데 뚝뚝뚝뚝 끊어져요. 여러 가지 단원을 다루는 것처럼 마치. 그 풀이들 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복합적인 얘기가 돼야 돼. 내가 최근에 너희들 어머님들한테 A반, L반 둘 다 내가 문자를 보낸 건 너희들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번 시험 범위의 핵심은 뭐예요? 단원들 간의 연계성이에요. 평면 좌표 따로, 직선 따로, 원방 따로, 이동 따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알았지? 복합적인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기본적인 공식조차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가. 공식은 외우세요. 쉬는 시간에 외워두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모르면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 이거 봐봤자 뭔 소린지 이해 못해. 알았지? 건이야 어떻게 서서 조냐?
이 기린이야? 시작할게요. 기린이 아니라 그 뭐야? 말 아니야, 말? 기린도 서서잖아? 아, 그래? 79번 갑니다. 곡선을 이동해 보세요. 곡선의 이동, 도형의 이동입니다. 맞나요? 그럼 요거처럼 풀어주면 되겠네. 맞니? 자, 다시 계속 문제 풀어보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원 어쩌고 저쩌고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야? 처음에 있었던 원이라는 도형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 했었어, 내가 전에 방학 때. 이 도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는 것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 안에 x들이 뭐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 x들을 전부 다 뭘로 써주면 되는 거야? x-m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였어요. 그래서 허니야 미쳐버리겠네 저거. 자, 그래서 뭐요? x 대신에 누구를? x-a를, y 대신에 누구를? y-b를 써주시면 돼요. 맞죠? 전부 다 모든 x들 모든 y들을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뭐가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랑 일치하게 된대요. 그러면 두 식을 뭐 해주면 돼? 둘이 는 0이랑 이거 좌변 넘어가서 마이너스 c 는 0이랑 맞춰서 두 식이 뭐 하게 됩니다? 일치합니다 라고 풀어주면 되거든. 그럼 뭐 해주면 돼? 개수비교법. x에 대한 1창, y에 대한 1창, 상수항 3개 비교하면 미지수 a, b, c 모두 풀립니다. 맞아요? 요렇게 풀어도 된다. 도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라 도형의 평이동이다 보니까 도형의 평이동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도형 중에서 좀 독특한 도형들 있지. 예를 들면 누구? 원, 포물선. 요 두 도형은, 다른 도형 말고 요 두 가지 도형은 도형의 평이동이 아니라 점의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반지름 안 변하거든. 중심만 이동되거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생각해줘? 처음에 x-5의 완전 제곱식과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상수항 4는 여기서 가져왔으면 상수항 25가 없던 게 생겨버렸다. 그치? 우변도 25. 아, 그래서 처음에 중심의 좌표가 5, 마이너스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5예요. 라고 만든 다음에 이동을 시켜줄 때 원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시켜줄 때 중심을 이동시키러 가는 거야. 반지름은 그대로 올 거고. 오케이? 근데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으로 간대? 0,0으로 왔다라고 하거든 지금. 맞죠? 그래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다? 5가 0으로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0으로 되기 위해서는 2. 그렇게 A, B를 찾아버리고 그러면 반지름이 5짜리니까 그렇지. 25로 C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원의 이동은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방학 때도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치? 원의 이동은 뭐만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이동시켜주세요. 평이동도 마찬가지, 대칭이동도 마찬가지. 대칭이동 하더라도 반지름 안 변하고요. 평이동도 당연히 반지름은 안 변합니다. 알았죠? 예. 그럼 몇 번이야? 87번? 87번으로 가자요. 얘는 지워도 아니다. 되었니? 되었니? 방금 문제 됐니? 아씨, 네가 쓰고 있잖아. 네가 대답해야지. 그러면 씨. 그럼 87번 갑시다. 원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n만큼 평이동합니다. 근데 평이동 후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됐대요. 자, 그럼 뭐야?
또 XY축에 동시에 접하다 보니까 XY 좌표들 모두 다 반지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가 필요하다,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쉽네. 왜? 마지막에 알려줬잖아. 평행이동 한 뒤에 원은 1사분면으로 합니다. 그럼 중심은 R, R, 반지름도 R.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치? 됐죠? 그럼 일단 뒤에 이동 후에는 별 고민을 안 해도 되겠네. 어디로 갑시다? 처음 이동하기 전에 원에서부터 생각할 거야. 근데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왜요? 이동을 하기 전에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려고. 자, 그러면 좌변에 현재 상수항이 뭐가 생겼어요? 5. 그치? 그럼 여기도 플러스 5로 상수항 만들었으면 마이너스 16이 넘어가서 플러스 16 됐습니다.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2. 반지름 얼마예요? 그렇지. 그걸 이제 어떻게 합니다? 이동시키게 됩니다. 자, 이동 후에 중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4고 1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됐으니까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다? 4,4가 됐을 거야. 그래서 이동된 정도는 5, 2. 됐죠? 답은 얼마예요? 3. 도형 이동을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전개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오버했나? 뭐 아무튼 진짜 그 정도의 시간이야. 알았죠? 원의 이동은 중심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성질 같은 거는 앞에서 배운 거는 당연히 까먹으면 안 되고 도형 그 단원들 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랬지? 알았죠? 알았냐고? 그래요. 88번 갑시다. 마지막 요거 풀고 88 정답 시작.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원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마지막은 뭐야 얘들아? 원방을 찾았다면 현의 길이 문제네. 그치 현민아? 네, 그러면 이동하기까지는 너희들이 찾아가는 거고 이동한 후에는 원방 단원에서 나왔던 현의 길이 문제네요. 맞죠? 자, 가자. 이동! 중심을 찾아주세요. 됐죠? 뭐야 이거? 반지름도 찾아주세요. 됐죠? 그럼 더 이상 이동 전에 원은 볼 필요 없어. 이동하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중심 어디로 갑니다, 럭형씨? 그렇지. 반지름 어떻게 됩니다, 석형씨? 그대로요. 그럼 원의 방정식 찾았다, 그죠? 됐죠? 뭐 원방을 찾아도 되고 근데 사실 의미 없지 않나? 어차피 원과 직선에 대한 현의 길이 문제는 원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심과 반지름만 필요한 거거든. 중심이 마이너스 1,3.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D를 찾아주세요. 원방에서 반지름 2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AB의 절반의 길이가 나옵니다. 2배 하시면 답이 돼요. 왜 이렇게 가는 거죠? 알았죠? 예.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아마존 사장은 아니잖아. 생긴 게 그렇다는 거지. 아니야. 자, 시작할까요? 아마존 주식은 너무 비싸. 못 사겠어. 한 주당 350만 원 이러거든. 미쳤어. 3,000달러가 넘어. 3,300달러까지 받던 것 같은데. 뭐야? 켜져 있네. 자, 갑시다. 대칭이동입니다. 기본적인 공식만 얘기하고 오늘 방금 줬던 프린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자, 평행이동은 아까처럼 했다 치고 대칭이동으로 갑니다. 대칭이동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두 가지로 갑니다. 자, 어떤 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대칭이동 시켜볼 건데 대칭이동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5종류가 있어요. X축 대칭을 시켜볼 거고 Y축 대칭을 시켜볼 거고 원점 대칭을 시켜볼 거고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있습니다. 필기씨, x축 대칭 시켰어. 네. 어떻게 돼요? A 콤마 마이너스 B. 그렇지.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석형씨, a, b를 y축 대칭 시켰어요. 그럼 점은 어떻게 되죠?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정확하게 부호가까지 하자. 현민씨,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어떻게 됩니다라고 말로만 해주세요. 몇 콤마 몇 하지 말고. 둘 다 뭘 바꿔요? 부호를 바꿔요. 자, 그러면 혜민씨, y는 x 대칭 시켜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바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 이 뭐야 이게 둘이 자리 바뀐다. 그치? 자리 바뀐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존씨, 얘는 어떻게 되죠? 이 렉기가 둘 다 자리와 부호가 모두 바뀝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자? 도형의 이동으로 갑시다.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얘도 점의 좌표 x, y라는 게 아니라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라고 하이. 그러면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어떻게 된다?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버리면 돼. 맞죠? y제곱은 그냥 y제곱이고 2y는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지. 알았지? 알았지? 왜 y제곱은 y제곱이야? 이동 후에는 이렇게 되는데 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 부호 사라지니까요. 알았죠? 네. 자, 그다음 y축 대칭 시켜주면 뭐가 부호 바뀌어요? x를 부호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은요. 그렇지. 둘 다 부호 바꾼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뭘 바꾼다라고. 둘 다 자리 바꾸냐?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입니다. 뭐 해주세요? x와 y를 바꿔서 써주면 돼. 3x 2y였으면 3y 2x로 써주면 된다고. 알았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됩니다? x와 y를 자리도 바꾸는데 부호도 바꾸셔야 돼요. 이거야. 기본 공식은. 그래서 딱 대표적인 문제 한 4가지 하나씩만 풀고 4가지 풀고 프린트로 넘어가자. 1289번입니다. 3,1라는 점이 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습니다. 그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럼 p 두지 말고 일단 좌표 찾을 거 찾고 가자. x축 대칭 시켰대. 누구 부호 바꿔주면 돼? Y. y. 뭐지? 왜 이렇게 한 박자씩 늦지? 그 다음 y는 x 대칭에 대해서 뭔 소리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둘이 어떻게 하세요? 뭘 바꿔요? 자리를 바꿔줘요. 그리고 PQ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주세요. 됐죠? 네. 얼마예요? 루트 26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점의 대칭 이동. 졸라게 쉽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보자. 직선 하나 해보고 도형 하나 해봅시다. 뭔 소리야? 곡선 하나 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 직선 뭐야? y축 대칭입니다. 어떤 놈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야. 그치? x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그것과 수직이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다. 그치? 기울기를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이동한 놈이 뭐니까?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그럼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건데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면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뭔 소리야? y계수 제곱.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의 마이너스 a. 그게 뭐가 되도록 하자? 루트 2가 되도록 하자. 넘어가면 절대값의 마이너스 a는 2가 돼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다 답이에요. 알았죠? 네. 끝. 그러면 직선 같은 것들은 뭐 해주면 되고
답은 하나밖에 없네. 뭐야? 1번이다, 그치? 객관식이었네. 됐죠? 네. 자, 아무튼 직선 같은 그 외 그림 도형들은 전부 다 뭐 해주면 되고 도형의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 원 중에서 누구? 곡선 중에서 누구? 원과 같은 녀석들은 도형의 이동인가요? 점의 이동인가요? 점의 이동으로 푸는 게 훨씬 쉽다라고 했어요. 물론 도형의 이동으로 풀면 틀리거나 뭐 엄청 복잡해지는 거는 아니야. 그냥 몇 줄, 그 몇 줄 차이로.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k는 1이면 굳이 원방 만들지 말고 그것만 캐치를 해놔.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그럼 대칭 이동하고 나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겠니? 대칭 이동했으니까. X축 대칭시켰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 있겠다, 그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지름은 그대로예요. 오케이? 그렇게 만든 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겠네? 원방을 만들어서 뭐 해주면 되겠네? 대입해주면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겠네. 됐죠? 몇 콤마 몇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 대입.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 0, k제곱. k제곱은 얼마예요? 1.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k는 뭐가 돼요? 1입니다. 누가 풀마 1이야 방금? 반지름의 길이가 k인데 당연히 그냥 양수 1이지. 됐죠? 예. 넘어갑니다. 자, 뭐 요 정도? 요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게 있나? 유형 9번 정도? 유형 9번, 유형 10번 정도? 요 하나씩만 풀어볼까, 그럼? 1302번으로 갑니다.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도형을 이동했단다. 그치? 그러면 이동한 후의 도형은 X와 Y를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둘 다 바꿔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A는 0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원이, 이 직선이 원에 접한다. 직선과 원이 접하는 거 어떻게 풀어달라 그랬지? D는 R. 그쵸? 그래서 바로 D는 R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D와 R을 찾으러 갈 건데 여기서 말하는 D는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다, 그치? 중심 몇 콤마 몇으로부터? 중심 몇 콤마 몇으로부터? 4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부터 요거 직선까지 3x 더하기 3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a는 0까지. 그냥 난 개수가 음수인 게 싫어서 양수로 바꿨을 뿐. 그 거리 찾아봅시다. 루트 9 더하기 16 루트 25니까 5예요. 4,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절대값. 그럼 얘는 5분의 절대값에 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로 바꿀게요. 그 d와 누구? r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이? 왜 이러냐?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 r 구하러 가자. 반지름 얼마예요? 2예요. 그 둘이가 뭐 하시면 돼? 같아지면 되겠네.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주면 a-8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 10. 그러면 a는 플러스 10이 나오려면 18이면 되고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면 됩니다. 됐죠? a 값은 18 또는 마이너스 2. 둘이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답은 얼마? 16이 되겠네. 됐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동 정도는 2번 단원이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앞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 그렇게 가는 거지. 알았죠?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장. 에이, 딴 건 하지 말자. 자, 유형 11번 별표 치세요. 유형 11번에 대한 내용 좀 이따 할 건데요. 요 녀석은 프린트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유형 11번에 별표까지만 쳐놓고, 자, 오늘 숙제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 얘를 내가 만약에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샌도 다 나가는 거고, 얘는 숙제 아니야. 내가 체크하는 문제들만 숙제로 낼 거예요. 알았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무튼 요 프린트 나가는 거 봐서 숙제는 카톡으로 보내줄 거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주세요. 알았죠? 필기도 한 L반 것도 숙제에다가 L반 단톡방에다가 내가 보내줄게. 알았지? 자, 그리고 요 프린트 지금 나갈 건데 얘는 강의 안 찍습니다. 알았죠? 오늘 끝내든 금요일 날 끝내든 절대로 결석하지 말고 필기 잘 해두세요. 너희들 볼 거 없다. 동영상 강의 이건 안 찍을 거야. 알았지?